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복귀하며 이번 주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죠. 캐대언 열풍이 전 아기상어라는 동료로 글로벌 K 콘텐츠 신드롬을 일으켰던 더 핑크퐁 컴퍼니가 금요일에 상장 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대주주인 삼성출판사 주가가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지난주 정규장에서 방산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그 가운데 S&T 다이내믹스는 애프터마켓까지 오름세 이어가며 2%대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또 AI 열풍이 과거에는 HBM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범용 디램과 낸드 등 반도체 전반으로 수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난주 시장의 화두였는데요. 특히 SSD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인 가운데 삼화전기도 오름세 보였고요. 같은 전력 설비주인 LS 에코에너지 또한 동반 강세 보인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에선 보안주 강세 흐름 속에서 지니언스가 사모펀드 투자 소식까지 겹치며 강세 보였습니다. 또 같은 업종의 샌드랩도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 특징적이었고요. 삼성출판사의 강세가 교육센터 전반으로 번지면서 같은 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1% 후반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 소부장주 중심으로 순환매 양상도 보였는데요. 금요일엔 HSP 그리고 테크인과 같은 장비주들에 대한 강세도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분야로 관심이 쏠릴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삼성출판사 주가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 소식에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출판사는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 16.76%를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IPO 승인으로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거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앞서 삼성출판사는 아기의 상어로 유명한 더 핑크 컴퍼니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중 급등세를 탔었지만 곧 지주사 할인 우려와 단순 투자 지분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하면서 실제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애프터마켓에서의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안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확대되고 있죠. 정부가 보안 사고 기업의 징벌적 과징금을 검토하는 등 책임 강화를 추진하면서 보안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며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안업체 지니어스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신생 사모펀드 EKK 파트너스가 84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인수했는데요. 기존 주가보다 15% 높은 가격에 투자한 만큼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안산업 확대라는 큰 흐름과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개별 호재가 맞물리면서 지니어스 6%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체거래소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까지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분석, 이영훈 아임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삼성출판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브리핑대로 이 자회사 지분 갖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예비 상장 심사 통과했다. 이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회사 지분 구조를 놓고 보면은 이제 삼성출판사가 2대 주주거든요. 예. 16% 조금 넘어가는 수준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출판사 최대 주주의 아드님이 1대 주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출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오너 자녀분 것까지 합쳐봤자 34%인데 사실 그 자녀분 거는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놓고 말씀드리면 한 17% 전후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크게 오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오너 자제분이 이 부분을 갖다가 최대 주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어떤 향배가 결국 가가지고 삼성출판사의 지배구조 개편하고 같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핑크퐁 컴퍼니가 오르는 게 자제분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삼성출판사가 사실은 자산 규모가 한 2천억대 우량 회사인데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출판사 자체의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뒤집어 놓고 이제 이 핑크퐁 이 회사가 상장이 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자제분이 아무래도 그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출판사의 최대 주주로 어쨌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볼륨이나 이런 게 그쪽이 그렇죠. 가장 크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주가가 주식이 좀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하나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또 상승률 눈에 띄었던 게 지니어스죠. 보안주입니다. 저희가 주말에 공중파 뉴스부터 다 훑어보는데 KT 해킹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대형 해킹 사고 주줄이 터지면서 이런 상황들의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보안주, 지니어스 더 갈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보안주 가운데서는 가장 재무구조 괜찮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괜찮은 회사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크질 않았었고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보안 쪽에 대한 투자에 좀 소홀히 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정체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보안 업체들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주가 흐름하고는 좀 궤를 달리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KT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롯데카드도 생겼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SK텔레콤도 있었고 이제 연이어 큰 건의 해킹 사고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할 가능성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부가 움직인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보안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거나 좀 방치했었던 기업들마다 특히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 쪽에 투자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시장의 성장과 궤를 맞춰가지고 같이 커갈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제 주가를 가지고 밸류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에는 숫자로 보시는 것보다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주가 조금 더 정부 정책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자들이 여기서 제일 튼튼한 기업 어디냐 할 때는 지니어스 꼽힐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가장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동안에도 대응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몇 대 맞고 그냥 말지 흉내만 내고 말았던 게 여태까지 패턴이라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심각할 수 있는 게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털렸잖아요. 그 뒤에 CVD인가요? 그 CVC인가 그 예, CVC라고 다 합니다. 그것까지 털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이 심각성이 지금 확인된 상태에서 이전처럼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냐? 그럴 경우에 또 이게 좀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강해진다 그러면 그 시장 자체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성이 붙게 되면은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안주 이슈가 생각보다 클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 안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로봇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책 기대감에 로봇주들이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로봇 관련 소식이 여럿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로보티즈부터 짚어보면요. 로봇손을 오픈 AI 등 고객사에 공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대 주주로 있는 LG전자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공급망에 합류했다는 소문도 호재로 작용하며 21%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로보틱스를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못 박았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확보한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험한 작업을 대체해 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고요. 로보틱스 전용 공장과 파일럿 센터까지 준비 중이라고 덧붙이며 로봇 사업을 단순 연구 개발이 아니라 본격 산업화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로봇 기술 관련 성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운전 로봇과 범용 로봇 개발 진척 사항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로봇주들이 단기간에 급등해온 만큼 들려올 소식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수 있으니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신라가 결국 면세 사업 일부를 접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인천공항 DF1 권역 사업을 오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규모는 무려 4,292억 원, 최근 매출의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사유는 단순합니다. 계속 운영할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 다시 말해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위약금 등 약 1,9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인데요. 관련해 삼성증권은 공항 면세점이 어차피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영업 종료 이후인 내년 2분기부터는 손익이 개선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목표가는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대신증권도 단기적으로는 위약금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 줄이기라는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남은 경쟁자인 신세계 입장에서는 유리한 협상 카드를 쥐게 됐다는 분석도 덧붙였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브리핑까지 살펴보셨고요. 브리핑에 로봇주 이야기 나왔네요. 자, 자체 개발 로봇선을 공개하면서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이 로봇주 전반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사님, 로봇주에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 앞으로 어떤 것들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자체보다는 이제 액추에이터, 거기에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 쪽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관절 같은 거죠. 네네.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LG가 투자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데다가 지난주에 그 테슬라 옵티머스의 예. 밸류체인에 뭐 LG가 들어간다 이런 이제 또 루머가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확인은 안 된 겁니다. LG가 그 자체 브랜드 중에 옵티머스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확인이 아직 다 안 된 거긴 합니다. 예. 네, 사실 확인이 되질 않은 거고 이제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약간 지금 강세장의 분위기가 좀 예. 편승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른 것도 있고요. 지난 주간에 또 이제 그 손 관련해 가지고 로봇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동안에 MIT하고 같이 공동 개발했었던 거를 갖다 첫 선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시장에서 크게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9월달에 지금 로봇주가 움직였던 거는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그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주식이 주목을 받았던 데다가 우리나라는 좀 노란봉 특법 관련된 이슈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지금은 뭐 이 회사 로봇 산업의 어떤 성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은 좀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은 조금 지켜볼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체크해보죠. 호텔 신라가 인천공항점 철수하겠다. 이 소식에 수익성 회복 기대감에 호텔 신라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더 넓게 봐서 이 개별 종목도 그렇지만 섹터 측면에서 다른 면세점주들은 괜찮은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한 경쟁자 하나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낮춰줄 수도 있고. 네네. 예, 이런 생각해야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지금 면세업 자체가 어느 정도로 침체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사실 매출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그 사실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런 예. 부분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그 시장에 다시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예. 네, 중국 기업 가운데서도 이제 면세업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중국 국영 면세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찾게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간판 공항에 중국 면세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시장을 만약에 장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걸까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인천공항 쪽에서 조금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굳이 임대료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롯데도 진작에 철수했었고 예. 이번에 신라도 또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들 입장한테는 유연성을 발휘해주면서 또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전반적인 좀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줄 주체는 정부가 되겠네요. 뭐 그거는 알아서 판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간단하게 살펴보죠.
LG AI 연구원이 영국의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상용화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소식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미는 이제 누가 들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런던 국제 이제 금융 쪽과 관련돼 있는 그 거래소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네임하고 어쨌든 계약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AI로 사람의 개입이 없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미래 예측을 하고 그걸로 보고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팔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게 만약에 성과를 거둔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곧 우리나라 AI의 경쟁력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또 AI 쪽에서는 지극히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LG그룹이 향후에 AI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더 확장을 할 것인지 그룹 차원 내에서 지금 이번에 개발한 제품을 근거로 해가지고 AI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산업을 갖다 뭉쳐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지 예. 아니면 LG CNS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다 힘을 실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LG그룹의 어떤 향후의 AI 산업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조직 개편 이슈까지도 같이 봐야겠네요. 네, 같이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